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2페이지죠? 자, 92페이지. 자,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예. 자,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배울 것은 내가 진도 나갈 때마다 얘기하면 되는데, 지나간 것 중에서, 최근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다는 거 내가 깜빡했어요. 했는데, 요겁니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요거는 한시적인 법률이에요. 이거는 2015년도 1월 6일자에 만들어져 가지고 딱 5년 지나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15, 16, 17, 18, 19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좀 예쁘게 그림을 그려줘야 알겠죠, 그죠? 2015년 1월 6일부터 언제까지? 2019년까지. 중간에 법률 다시 무슨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적 폐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 이거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2년 뒤에 오시면 돼요. 그때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근데, 요때, 현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죠? 누구야? 자, 국장인데, 법률은 올해나 내년이나 다 국장되어 있는데, 법률 맨 마지막에 부칙 가보면, 부칙 제3조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일반 사람들은 그 뒤에까지 안 보기 때문에, 앞에 건 보기 때문에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언제까지? 2017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18년이죠, 그죠? 시작이니까. 요까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지정권자가 국장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년도 붙으니까 여기까지 7년도까지잖아요. 자, 그런데, 자, 2017년도까지만 국장이고, 아시겠죠? 2018년도부터는 원칙적인 결정권자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법은 똑같이 국정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안 바꿉니다. 어차피 언제? 내년 되면 폐기되니까 안 바꿔요. 부칙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야? 시도지사 대장입니다. 요약집에 다 내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가 결정권자 할 때 1. 자, 원칙 누구였었죠? 원칙 국장이에요? 아니죠. 업무 실수? 나는 붓긴 글렀나 봐. 그 다음에 예외. 얘가 누구죠? 예, 국장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본인이 직접 입안하고 또 있었죠. 개, 시, 수, 도, 입. 이걸 안 해주면 또,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걸 또 몰라가지고 또 틀린단 말이에요. 개. 맞죠, 그죠? 근데 시는 어떨 때에는? 그죠. 국가 계획하고 뭐 할 때? 연계한다는 전제하에서 국장이죠, 그죠? 요 말이 없으면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얘 누구요? 수는? 누구요? 대장. 그냥 배운 대로 해요. 자, 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도하기 전부 다 누굽니까?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예. 도하고 입 전부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장이다. 요거, 예.
내가 순간적으로 알지 않았는데 이게 2018년도인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까지가 아니라 2018년도부터라고 붙은 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잠깐 고칠게요. 여러분요. 아무리 요약집이 있어도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잠깐 파트 가볼까요? 39페이지 펴보세요. 39페이지 얼른 펴세요. 자, 폈죠? 그거 보시면 거기 메뉴에 박스에 국장 사유가 있죠, 그죠? 그 박스 안에 몇 번을 지워야 되죠? 5번은 지워야죠. 5번 삭제. 없다는 것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한다. 그래서 5번은 싹 지워주세요. 그래서 1, 2, 3, 4만 있는 겁니다. 왜? 거기 4는 그 위에 해장되지,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워야죠. 5번만 싹 지우면 돼요, 5번만.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 파트 가가지고 파트 가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자, 71페이지. 71페이지. 자, 맨 밑에 쌍괄 5번.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국장이죠? 지우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도지사 대장은 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 71페이지. 71페이지 맨 밑에 쌍괄 5번에 가로 1번 밑에 국장은 지우고 시도지사 또는 대장은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요 7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 3번 같은 경우 있죠. 요 국장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삭제될 겁니다. 왜? 무조건 전부 다 누가 합니까? 이제 시도지사 대장이 하는 겁니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약집을 뺐어야 돼요. 뺐으니까 이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진도 나오겠습니다. 92페이지. 92. 나중에 또 5월달 요약집 할 때도 내가 또 언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5월, 6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세 번째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원고를 지금 거의 만들었는데 보니까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좀 안 돼요. 한 199페이지인가 그래요. 200페이지네. 그래서 앞뒤로 해서 그러니까 100장이 100장. 100장, 장수로는 100장. 네. 그냥 정리한 것만. 또 그 중에서 다 뺄 거예요. 왜냐면은 무조건 다 빼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결은 되게 하고 그 중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강의 시간에 버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버렸어요. 어차피 안 버리고 해도 다 못 맞추니까. 자, 최고입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좋아요. 자,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보겠습니다. 1번 관계 서류의 열람 등입니다. 무료 청구. 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명색이 공적 개발 사업입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열람할 때, 복사할 때, 등본, 초본, 유료, 무료. 맨 끝에 무료만 동그라미. 왜? 공적 개발 사업이니까 무료다. 2번 송달, 서류를 주고 싶은데 주소도 없고 서류 있어도 가짜예요, 가짜. 잘 몰라요.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왜 나 안 줬어? 라고 한다면 할 말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웠던 바로 공시 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마지막 줄 보시면은 서류에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인데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보통은 30일 알고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나가면 그죠? 공시한 걸로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럴 때 다 좋아요. 특히 2번은 뭐냐? 행정청이 아닌 즉 비행정청 시행령은
공시송달 제도 운영할 때 반드시 인가권자의 승인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안 받아요. 누구만? 비행정청만. 그래서 이번에 주어가 행정청으로 나오면은 그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제에 따른다. 상가 2번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입니다. 1번은 수용도 되고 수용도 할 수가 있고 사용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 시행자는 사업 필요하면은 돈 있으면 수용하고 없으면 말고 일단 다 되지만 중요한 건 가로 2번을 별표하세요. 왜? 2번을 틀려하기 때문이죠.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인접한. 무슨 말입니까? 인접지. 인접지죠, 인접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가 저를 봐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다. 그러면 이 안쪽은 전부 다 수용할 겁니다. 그죠? 수용하고. A 땅은 전부 다 수용하고. 그죠? B 땅은 안쪽은 수용이지만 요거는 수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용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수용 또는 사용.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 B다. 요 남는 땅이 많다면은 굳이 안 팔죠. 쓸모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자, C 땅은 이게 뭐죠? 얘가 바로 인접한. 얘는 시설 사업 부지와 전혀 관계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 땅 사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내가 사용은 할게. 자재를 사놓든지 뭐하든지 간에. 걔는 수용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 기간 동안만 잠시 동안만 사용하자. 물론 사용료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일시 사용이라는 말 쓴다. 그래서 얘는요, 인접한자 나왔을 때 수용자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요 말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인접지. 요 가로 1번처럼 똑같이 맨 끝을 수용 또는 사용 이렇게 돼요. 시험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오른쪽에 공치법 준용 수용 사용 무조건요.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무조건 수용 사용은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요것이 좀 더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 중에 토지 공개념 부분이고 이것이요. 그죠? 내 아무리 사유 땅이 있어도 내 이익보다는 공공을 이익에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기 이제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이게 많이 너무 오버해버리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갈 수 있어요. 근데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요. 지금 이 토지 공개념은요, 선진국에서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판결 나왔단 말이죠, 계속. 이게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법률 만들 때에. 하여튼, 수용 및 사용은요, 수용한다. 하여튼, 어느 법이든 간에 수용과 사용자 나오면은 바로 무조건 공치법을 준용한다. 딱 나와줘야 돼. 물론, 그 해당하는 법이 먼저지만, 이 법이 먼저이지만 항상 나오잖아요. 이 법에 없으면. 그 말이에요. 왜? 당연히 공치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없지요. 안 만들지요. 하여튼 순서는 그래도 이 법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없으면 공치법 항상 주의하세요. 4번 이렇게 공치법 준용할 때에 1번 공치법 준용 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뭐 할 때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뭘로 본다고요? 사업인정 본다. 사업인정.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사업 절차 공부할 때 했던 겁니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고시한 때. 그때 사업인정 본다. 인허가 등 고시를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절차 보시면 나와 있어요. 2번 재결 신청. 내 땅 수용당합니다. 나 5억 내놔. 3억밖에 못 줘. 그러면 공치법상 법률을 규정해서 야 해보니까 4억 2천이야. 그럼 합의해야 돼요. 난 그래도 너무 적어.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싸울 때. 이럴 때 뭘 한다고요?
협상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협상합시다 하고 재협상해서 다시 결정하자. 재결. 그래서 재결 신청은 처음에 보니까 서로 보상해줄 자, 보상받을 자가 협의가 결렬했을 경우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재결인데 재결하자고 신청은 모든 법 불문하고 그 사업 시행기간 끝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다른 법도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시행기간 이내. 뭐가? 재결이 아니고 재결 신청이. 3번 토지의 출입 등. 자, 요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몸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첫 번째 출입만 하는 경우고요. 출입해서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소유물을 그 잠시 동안 사용한다 해서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이 뭔지일까요? 변경하거나 또는 제거한다. 변경이 먼저 나오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몸만 들어갔다가 내 일반 보고 측량할 거 하고 나오느냐. 근데 측량하다 보니까 뭔가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집의 소유물을 내가 잠시 동안 사용하거나. 그죠?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럴 때 단순하게 출입은 얼마 전? 7일 전에 통지하지만 얘는 얼마 전 하죠? 3일 전에 통지해요. 중요한 건 3일 전에 통지하지만 얘는 통지만 해서 안 되고 뭐도 받아야 돼요? 협의해라 동의. 아시겠죠? 3일 전 통지하지 뭐 받는다고요? 반드시 소유자 등의 반드시 그 소유자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사용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반드시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단순한 출입은요. 출입할 때는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만 행정청으로부터 또는 비행정청 있죠. 그래서 행정청 시행자는 또 비행정청 시행자는 두 개 있는데 비행정청은요 바로 허가증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 광명시장에. 그래서 얘는 허가가 얘는 뭐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지가 지한테 안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는 뭐냐? 동의 받는 거야. 동의 받는 건데 그럼 동의 받고 들어가면 되지 뭐. 끝.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의를 받고 싶어도 그 소유자 등이 없어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야. 해외여행 갔는지 주소가 다른지 거소가 불분명하고 하여튼간에 동의받기가 곤란하다 할 때는요. 동의받기가 곤란하면 이때 들어가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두 번째 비행정청이죠. 광명시장이 직접 안 들어갑니다. 그죠? 분명히 광명시장의 이름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들어간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광명시장의 대행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일시 사용하다가 변경하다가 그냥 그 재물을 회수시키거나 장독도 다 깨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보상해줘! 라고 하면 되긴 되죠. 그죠?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라 그거는 보상은 누구한테 합니까? 얘를 보낸 행정청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들어가고 싶어도 동의해보고 싶어도 통지하는 거 하는 거예요. 통지를 받았는가 안 받은가는 모르겠어요. 통정을 한 다음에 동의받으러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럴 때 행정처인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광명시장한테 주인이 없어요! 라고 통지만 하면 돼. 뭐라고요? 통지. 하면은 광명시장이 그 이상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 얘기니까. 나 같으면 내가 광명시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법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만 하고 하라 얘기는 광명시장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할 것이고요. 비행정청은 바로 광명시장인 행정청으로부터의 뭐요? 허가를 받아 허가증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책 봅니다. 그래서 쌍가루 3번, 쌍가루 1번. 요건 뭐냐, 그냥 저로 봐요. 전부 다 타인 토지 출입하든지 일리 사용하든지 변경하든지 제거하든지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 전반적인 원론적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출입 동그라미, 일시 사용, 변경, 제거 네 가지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출입, 일시 사용, 변경, 제거 됐죠? 그런데 넘겨보니까 가로 2번은 출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출입만 할 때. 출입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오죠? 타인 투자에 출입할 때는 자, 특광 등등의 허가받아라. 이거는 비행정청이만 할 수 있다. 7일 전까지 통지해라. 다만 마지막 줄에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는다. 결국은 비행정청만 허가를 받는다. 그 뜻이죠. 3번에 일시사용 등은 일시사용 그 다음에 변경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3일 전까지 통지해라. 알려라. 그 말이죠. 그럼 3일 전까지 통지하고 난 다음에 4번 일시사용 등의 동의 1번 그런 다음에 동의받아라. 그럴 때 2번 동의받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행정청은 그냥 통지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바로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요? 광명시장으로부터의 허가증을 받고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4까지가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5번 출입의 제한 요겁니다. 일출 전, 일몰 후입니다. 언제입니까? 밤에 해 지고 해 뜨기 전. 밤에 남의 집에 왜 가냐고. 그죠? 젊으나 나이 많으나 가면 안 돼요. 뭔 짓을 있을지 몰라. 가면 안 돼. 누구 생각 없이. 아니 이게 웃을 일이야? 아니 끼리끼리 가족끼리 하모가 잘 대화하고 있는데 왜 가냐고 그 집을. 자, 그 다음에 점유자.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가 거기에 반드시 살고 있다는, 그죠? 소유자가 세를 내주고 딴 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든 뭔지 알 바 없어. 무조건 점유자. 그래서 점유자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틀립니다.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 있어요. 6번. 토지의 점유자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통지하고 다 동의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저것 하는 행위들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물론 반대로 들어간 자도 합법적으로 뭐 통지 내지는 동의 내지는 이런 걸 법적 절차 다 어기고 들어가거나 사용하거나 등등하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법적 절차 받고, 그리고 점유자도 법적 절차 받고 사람을 함부로 또 내치면 안 된다. 그랬죠. 6번. 만약에 6번을 위반하면, 그렇죠. 어디 맞아요? 바로 이승엽의 드라이브에 맞죠? 야구 방망이 딱 한 대 맞습니다. 뭐예요? 1천만 원 이하의 가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일자 나왔네. 이거 답 5번이네. 착. 방망이 하나에 두 개요. 하나. 되겠죠? 1년 1출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봐봐. 7번. 증표증의 제시. 당연히 타인 도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할 때는 뭐라고요? 끝에 증표와 허가증을 가져가라. 뭐라고요? 증표와 허가증을.
4번 손실보상. 1번 의무자는 뭐냐?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변경, 재고로 인해서 맨 끝에 줄 거 없어요? 그 행위자,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그가 속한 광명시에서 그 말이에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그 행위자가 아니에요. 또는 뭡니까?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해라. 가로 2번. 그러면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줄 거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서로 협의해서 하라. 돈 줄 자, 돈 받을 자까지 하면 돼요.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까지만. 지난번에 협재 이행은 참고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줄 거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 목적,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 하면 무효다. 끝. 8번 처분 순위 및 행정심판인데요. 1번 조성된 대지 건축물의 처분 순위입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하려면 그 말이죠. 줄 겁니다.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가 있다. 1번 등등등 양도 맨 끝에. 2번 양도 첫 번째 교환인데, 양도 교환을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거 주의해요. 이거는 이렇게 지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넘깁니다. 행정심판. 자, 시행령은 그러니까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 처분. 그렇게 행정청 시행자건 비행정청 시행자간에 아시겠죠?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맨 끝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든 뭐든 간에. 단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나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것만 좀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조치인데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여기에서의 어떤 개발행인데요. 자, 그럼 또 그림 기억나죠? 그림 똑같이 해야지 또 틀리게 하면 헷갈리니까. 자, 이래 있어요. 자, 4개 땅이 있는데, 자, 왼쪽에 첫 번째 땅은 제목이 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답. 이거는 과, 이건 대지입니다. 그렇죠? 대지. 전답관 농지. 까먹지 말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도로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뭘로? 이렇게 도로 부지로 결정한 겁니다. 무슨 부지? 도로 부지로. 부지가 도로 부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첫 번째 원칙. 이 부지에서는 건축 등 금지죠. 그죠? 맞죠? 그죠? 건축 등은 뭐 공작물 설치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전 부분이 1번이고, 답 부분이 2번, 과 부분이 3번이고, 대 부분이
4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건축 등이 금지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야 말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 금지가 되는 것은 지목이 대인 얘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전답과는 해당치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건물을 지어도 돼야? 그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전답과는 안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전답과는 이 부지로 지정되지 않아도 원래 건물 못 준 땅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X란 말은 건물을 건축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해당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만 지목이 되는 건축 정리를 할 수 있음에도 묶이는 바람에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손해보는 자가 누굽니까? 지목이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지목이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 시에 뭐만 나와? 지목이 대만. 그러니까 출발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출발점을. 그러면 자, 두 번째 예외.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예, 다 됩니다, 다 돼. 자, 건축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지난주 배웠던 내용 기억해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고시가 되면 몇 년 내에, 2년 내에 뭘 수립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돼. 수립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사업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므로 언제 할는지도 모르고 아직 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현재 지목이 대인 소유자 땅이 지금 놀고 있다. 놀리고 있다. 그죠? 네. 아깝잖아요. 이때. 두 번째. 자, 2년 내에 수립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1단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 몇 년? 3년. 4단계 있으면요. 4단계보다 더 뒤에 있으면 더 길겠지만 최소 3년 이상은 그 땅을 지금 놀리고 있다. 그 말이죠. 1단계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 3년이가 뭐든 간에 몇 년 동안은 현재 땅을 놀리니까 그때까지 사업할 때까지 그러면 건축행위 하도록 해라. 단 사업 시행 전에 철거를 조건으로 걸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건축이 아니고 공작물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요 두 개에 해당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뭘 받아? 당연히 허가 받아서 또는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그죠? 자, 어떤 경우냐? 허가받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가설 건축물.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허가대상, 신고대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 좀 가볍죠, 그죠? 공작물.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죠.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현재 대지 위에 건물이 없을 때 얘기고, 근데 건물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은 바로 개축, 재축까지는 가능하다. 신축, 증축 이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 한번 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 공, 개, 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 공, 개, 재. 가, 공, 개, 재. 가, 공, 개, 재. 가, 공, 개, 재. 그러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가, 공은, 자, 이제 얘기합니다. 광명시장에, 야, 사업해야 돼. 곧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철거시키라고 명령 내립니다. 시행 예정일 얼마 전에? 3월 전에 철거해. 다시 말하면 원상 회복하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전에?
3월 전에. 그러면은 누구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그죠? 철거해야 되겠죠? 항상 이 말 나왔다. 말 안 들어. 그럼 뭐 해요? 두 번째, 행정, 대집행정. 그렇죠. 말 안 들으면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은 철거하고 토지는 보상받고, 하지만 개축, 재축은 이미 건축물이 존재할 때니까 토지와 건축물 모두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때 지목이 돼야만 한다는 것. 여기에 모두 포함해요. 건축물 등등의 정착물까지도 포함한다는 거.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착물 개념이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 내용이 책 보기 전에 요 내용이 바로 1번 나오죠? 쌍가로 1번 원칙이 여기 이제 건축 등을 금지 그 말이고요. 쌍가로 2번에 예외에서 가로 1번 하지 마시고요. 가로 2번부터. 2번이 바로 가로 2번이 그다음에 쌍가로 3번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까지가 바로 여기 있는 내용 좀 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책을 읽을 것까지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매수 청구 바로 연결합니다.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목이 된 4번에 있는 토지 소유자다라고 느낌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로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자 발부가 되면은 물론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 좋죠. 그죠? 진행이 안 돼도 요 기간만 잘 버티면은 자동적으로 빨간 줄 사라져요. 몇 년? 몇 년? 사라진다고? 몇 년? 몇 년? 2년. 뭐 2년? 몇 년? 10년. 내가 계속 물으면 틀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틀렸으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나면 없어져? 20년. 실효 몇 년? 없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야. 그죠? 20년만 계기면 내 나이 70, 90세까지 살면 돼. 뭐 별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야. 몇 년? 자, 20년. 20년만 잘 버티면은 없어져요. 20년 되는 언제? 이것도 다음 날. 그죠? 당연히 다음 날이죠. 그날은 20년 되는 마지막 날이니까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다음 날에 실효되고, 항상 실효가 되면 뭐 하라고요? 이거는 다른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실효화라면 무조건 그 다음 단어는 고시야. 고시 말고 딴 거 없습니다. 고시하고 통지하라. 다 틀린 겁니다. 고시. 알려만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딱 20년 되는 다음 날. 사실 여러분 땅이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20년 되도록 기다린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1999년도에 뭐 했다고요? 헌법소원 냈잖아요. 내 재산권이 너무 침해가돼.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이겼어. 야, 강명시장 너가 정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은 왜 안 해가지고 왜 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그렇잖아요. 팔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네가 사, 네가. 아시겠죠? 광명시장 너가 사줘.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안 사주네. 왜? 돈이 없다고. 법률이 맹점이야. 바로 뭡니까?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에 불과하다. 즉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은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걸 봤는데 매수해서 매수한 꼴 한 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지방은요, 지자체는 항상 돈이 모자라요. 있어서 없다 그래. 왜? 딴 데 쓸 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법률적으로 돼 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진짜 이거는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해야 할 해제 권고와 해제 신청 제도가 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먼저 20년인데 좋습니다. 결정되고 고시되고 몇 년? 요게 10년. 10년 동안 10년이 되도록 뭐라고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집행된다. 그러면 남은 기간 10년 있어도 이때는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지목이 뭐만? 지목이 대만. 그런데 이때 현재 실시 계획이 현재 인가 중일 때에는 할 수 없다. 왜? 사업이 현재는 진행 중이므로. 인가만 떨어지면 고시하고 사업 착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자, 모두 포함한다? 그죠? 건축물하고 정착물도 포함한다. 어디에? 매수 청구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 청구할 때 어떤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그럼 과연 매수 의무자. 누가 매수하냐 그 얘기죠. 누가 매수하냐. 첫 번째, 굳이 원칙과 예외를 나누면은, 자, 원칙. 누굽니까? 꽝, 특시, 특도, 시장, 자, 군수고요. 예외. 현재 시행자가 있다면 누구한테도? 시행자에게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시설을 설치 의무자 플러스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면 되는데, 설치하고 관리를 따로 한다면 설치도 A가 하고 관리도 A가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설치는 A가 하고 관리는 B가 한다면 누구한테? A인 설치 관리, 즉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얘가 바로 뭐? 얘가 바로 매수 의무자이다.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얘한테 매수 가격을 제시합니다. 3억이야, 4억이야 제시해요. 그러면 이 법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슨 법 준용? 공시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럴 때는 매수 가격은 여러분이 저 땅 주인입니다. 당연히 원칙. 자, 뭘로 받기 원해요? 당연히 현금으로 받기 원하죠. 누가 채권 바꿔시켜서 채권을, 그죠? 미치지 않고서 못 받는 겁니다. 그 예외, 뭐라고요? 예외?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인데 줄여가지고 제가 채권할게요. 상환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이내에서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나는 돈 싫어, 명예 싫어, 채권 좋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채권 발행은요, 여기는 매수 의무자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행정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도 지자체가 발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중에서 이렇게 얘는요, 이렇게 지자체인 행정청만 발행한다. 그러면 지자체죠. 지자체.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바로 지방이니까
재정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공취법이라면 채권은 뭐요? 채권은 지방재정법이다. 그래서 제가 가공채지라고 했다. 그죠? 다 같이 시작. 가공채지. 한 번 더 시작. 가공채지. 가격은 공취법, 채권은 지방재정법 그랬죠.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 채권을 받는 자가 누구냐? 1번 먼저 토지 소유자가 뭐요? 원할 때 나 돈 싫어 채권 내놔. 두 번째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얼마 초과죠? 그렇죠.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채권을 발행한다. 1억이면 3천원 현금 주고 7천원 채권 준다. 요거 얼마 초과?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전부가 아니고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자,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이렇게 적을게요. 몇 초가 되면 얼마 내에? 6개월. 6월 내에 매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지합니다. 처음부터 야, 돈 없어! 하고 매수를 안 하겠다고 통지하면 요 시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수하겠다고 통지하면은 얼마 이내에? 그렇죠.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하라 해놓고 난 다음 얘는 뭐예요? 뭐에 불과하다? 청구권에 불과하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고 통지해놓고 2년 이내 이때까지도 최세 12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 이때 가서 매수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 이게 더 열받죠. 그죠? 10년 6개월 얘는 뭐예요? 12년 6개월이죠. 이럴 때는 대신에 허가받아 해도 다음에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센 거예요. 센 거. 그러면 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요? 요때요. 몇 년? 2년. 요때. 2년. 얘는 뭐야? 10년 6개월. 그죠? 넘잖아요, 더. 요때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거나, 그죠? 수립되어도 1단계에 해당치 아니하면 요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요거잖아요. 뭐요? 가공개제. 요거고. 얘는 얘보다 한참 뒤에 10년 6개월. 12년 6개월이잖아. 그죠? 이때는 얘보다 더 센 것, 큰 것들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첫 번째 뭐죠? 뭐요? 3층 이하의 단독이다. 그러니까 공동은 안 됩니다. 그죠? 단독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시전되고요. 세 번째, 3층 이하의 뭐요? 이종 근생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뭐요? 공장보는 당해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듯이 일종 근생보다 이종 근생이 훨 많죠. 그죠? 이 중에서 딱 4가지만큼은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4가지만 딱 돼 있죠. 그죠? 자, 뭐죠? 첫 번째, 순서로. 자, 삼겹살에 쇠전을 먹고, 어디 가요? 노래방 가죠. 노래 연습장. 자, 3차 갑니다. 어디 가요? 7080 가죠. 어디 가요? 바로 단란주점. 까지만 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 길 가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돼? 안마시설소. 가봐도 별거 없어요.
다음 내용 뭐죠? 다중생활시설. 이거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건 기억 안 나면은요, 그냥 내가 1차 먹고 2차, 3차, 4차. 요걸 염두하는 얘기는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2차, 노래연습장. 3차, 단란수정. 4차, 아유, 어깨 아파. 안 마셨어. 그래가 집에 가니까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어디 가자? 기숙사 가야 돼. 여기 자야 돼. 이렇게 그냥 암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 97, 98, 그 다음에 99페이지 하단까지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딴 데 가니까 공법은 이해만 하면 된대요.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시험장 앉는 문제 푸는데 이해는 해. 그게 다야, 다. 이해하고, 이제 또 암기할 건 좀 하고, 뭔가 내 걸로 만들어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이해만 했는데 답이 안 보여. 뭘로 이해를 하냐고. 이해하고, 솔직히 외울 건 좀 외워주고, 그리고 손으로 쓸고 써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눈으로만 딱 보면 다 외워져요? 아니에요. 나도 막 써보기도 하고, 막 그림 그려보기도 해가면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법은요, 암기 과목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냥 단순한 암기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가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외울 줄라도 외우자, 그 얘기죠. 요건 다 나와 있습니다. 연도 같은 거, 요거. 따라해요. 요리. 내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돼. 일을 못하니까. 얘는 이제 여종인데, 조선시대 때 6월 달에 태어나서 6월이에요. 아시겠죠? 3월이는 3월 달이죠. 그죠? 6월이 내년, 일도 보내! 이런, 됐습니다. 그것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0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